안녕하세요. 오늘은 빈블라스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블라스틴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벨바스틴입니다. 벨바스틴은 다양한 암종에 쓰이는 항암제인데요. 3, 4기 호즈킨병, 림프구성, 조직구성 림프종을 포함한 비호즈킨 림프종, 또 진행성 고환암, 카포시 6종, X 조직구증, 진행성 균 상식 6종, 육모망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이나 용법 용량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광암에서 엠박으로 쓰는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한번 투여하게 되고요. 2일차에 3mg/m² 정맥 주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에서 ABVD라고 하는 항암을 하게 될 때는 4주 간격으로 1하고 15일차에 2번 6mg/m²이 추천이 되고 있어서 용법 용량은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약은 1분 이내로 정맥 주사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빈블라스틴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 혈관에 유출이 있습니다. 이 빈블라스틴은 선생님들이 주사를 잘 놔주셔도 약물 자체가 주변 조직으로 잘 빠져나가는 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약물이 새어나가게 되면 이제 상당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주사 부위가 붓거나 아프거나 빨갛거나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불쾌감이 있다거나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빈블라스틴에 의한 혈관의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수포가 생기고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은 직후 또 몇 시간 이내에는 주사 부위에 특이한 증상이 있진 않은지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스형 경고문의 두 번째로는 정맥 내로만 투여가 있습니다. 이 약은 정맥 주사만 추천이 되고요. 이렇게 수막강 내로 투여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수 억제, 두 번째 말초 신경장애, 세 번째 성선장애입니다. 골수 억제라고 한다면 환자분들 잘 아시는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였죠.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입니다.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 등을 자주 시행해야 하고요. 이 중증 골수 억제에 의해서 감염증이라던가 출혈 경향의 발현 또는 악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백혈구수가 3000까지 저하될 경우에는 4000 이상으로 오를 때까지 빈블라스틴의 투여를 연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초 신경장애라고 한다면 말단 손발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화끈하거나 내 손발이 아닌 것 같거나 이로 인해서 걷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증상 등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초반보다도 항암을 하면 할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나중에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작용이고요. 세 번째로 이 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항암제, 다제병용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서는 이제 무정자증이라던가 무월경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50% 이상인 이상 반응 혹은 20% 이상인 이상 반응 등의 빈도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이나 미국 식약처에 빈도가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자료에 따르면 빈도가 써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흔하다고 언급된 게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백혈구라고 한다면 우리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였죠. 그래서 항암할 때 위생관리 꼭 잘 해주셔야 되고 마스크 잘 쓰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백혈구 감소증 말고도 흔하다고 알려진 거는 이제 첫 번째 탈모입니다.
탈모 같은 경우는 항암하고 빠르면 1, 2주 차에 시작을 하고요. 늦어도 몇 개월 이내에 시작을 합니다. 항암이 끝나면 잘 돌아오는 편입니다. 빈블라스틴에 의한 탈모는 대부분 완전 탈모되진 않고 일부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장관계에서 가장 흔한 건 변비입니다. 우리가 변을 잘 본다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한 번 편하게 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변비는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라도 힘들게 변을 본다, 이런 것도 변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잘 보시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앞서 살펴봤던 손발의 저림이나 무디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빈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권태감도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크게는 통증, 뼈의 통증이나 종양이 포함된 조직의 통증, 턱의 통증도 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암 치료를 하는데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암으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지만 항암제로 인한 종양 부위의 통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외래 오실 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빈블라스틴은 약물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는 항암제입니다. 이 약은 간에 있는 CYP3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간 기능 장애가 있다거나 CYP3를 저해야 하는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 이 약의 이상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살펴봤던 혈관의 유출, 약물이 조직 밖으로 잘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이 약을 정맥내로만 투여해야 한다 하는 사항들은 선생님들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환자분들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유출, 특히 주사 부위가 뭐 가렵다, 아프다, 이물감이 있다, 불쾌감이 있다, 붓는다, 빨개진다, 주사 맞고 나서 주사 맞고 몇 시간 이내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선생님들께 꼭 빨리 얘기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골수 기능 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면서 가장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이었어요. 특히 백혈구의 감소가 가장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피 검사할 거고요.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환자분들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스크도 꼭 잘 써주셔야 되고 사람 많은 곳은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행위도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죠. 적혈구 관련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말초신경 장애 같은 경우는 빈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이었죠. 그래서 증상이라고 한다면 손발이 저리고 무디고 아프고 이런 것들로 인해 걷기가 힘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손발을 많이 움직여주세요. 손 비비기, 주먹 쥐었다 폈다 하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이거 다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입니다. 손발 꼭 많이 써주시고요. 손을 우리가 진짜 많이 써요. 핸드폰도 하고 책도 보고 뭐 글씨도 쓰고 하는데 발을 진짜 안 써요. 그래서 환자분들 컨디션만 괜찮다면 가벼운 산책 같은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초반보다 좀 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항암을 하면 할수록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초반부터 손발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항암 부작용은 치료만 끝나면 되게 잘 돌아오는데 이 말초신경 장애는
항암이 끝나고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세요. 치료약은 아니어도 증상 완화해주는 리디카라던가 뉴론틴 같은 약들 선생님들 판단 하에 이제 복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성선장애, 무정자증이라던가 무월경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빈블라스틴의 동물 실험에서 기형아 형성 같은 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할 때는 당연히 피임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임신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가입력 보존 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해주세요. 탈모도 이제 빈도가 높았었죠. 그래서 탈모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항암하고 1, 2주차에 시작을 해서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되는데요. 항암이 다 끝나고 1에서 6개월이 지나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나는 머리카락은 색감과 질감이 이전과 차이가 있어요. 때가 직모였는데 갑자기 곱슬머리가 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나는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인데 흰 머리나 밝은 머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 검은 머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잘 돌아옵니다. 환자분들이 탈모 예방법은 없나요?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예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방약도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쿨링캡이라고 해가지고 두피를 차갑게 하면은 이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두피로 가는 항암제 양도 줄어서 탈모가 적게 발생한다 하는 개념의 쿨링캡, 차가운 모자가 허가가 돼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 허가된 방법은 아닙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이었는데요. 변비라고 한다면 3일 넘게 편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더라도 힘들게 변을 본다. 이런 것들은 다 변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운동 추천해 드리고요.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마시고.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선생님들께 요청하셔서 이제 변비약 같은 거 집에 상비약으로 두시고 증상 있을 때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7번째, 고혈압도 심혈관계에서는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이었는데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혈압 측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모르고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고혈압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통이 너무 심하다, 두통이 잦다, 최근에 너무 두근두근하다,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권태감, 피로감도 이제 확률이 높았었는데 피곤하면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뼈의 통증이나 종양이 포함된 조직의 통증, 또 턱의 통증 관련해서는 집에서 갖고 계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타세놀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외래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 당연히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환자분들 따라서는 타이레놀로 조절이 되지 않는 큰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적절한 진통제 처방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암으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고 항암으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자분들도 집에서 꼭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 약물 상호작용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하셔야 될 건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꼭 다 얘기를 주세요. 이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어떠한 약을 감량하거나 증량할지 혹은 중단해야 될지에 대해 선생님들이 다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염려 마시고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